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혹은 배가 다리를 건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칫하면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제부터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토픽에서는 운하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이지만 크기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아이디어를 마주하게 되신다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놀랄 준비 되셨나요? 그럼 더 지체하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코린토스 운하,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위험한 현관문. 세계에서 가장 깊은 운하는 이제 그 존재 자체가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그 자리에 한때 길이 나 있었는데요. 배를 이오니아에서 에게해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기름이 칠해진 나무 포장로에 실어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 길은 그다지 편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운송 비용까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과 이후에 온 로마인들은 여러 차례 코린토스 운하 건설을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오니아해와 에게해가 운하라는 이름의 블루 리본으로 묶이게 된 건 1893년에 이르러서입니다. 그 이후 아테네에서 파트라까지의 해상 수송 경로가 500km 단축되었습니다. 현재는 코린토스 운하의 상업적 중요성은 없어진 상태인데요. 이는 원양 전기선 같은 대형 선박이 지나가기에는 폭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불과 6km의 지역을 횡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1만 2천여 척의 배가 넘나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6km의 여정이 정말이지 놀라운데요. 수로는 75m 높이의 가파른 절벽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가장 좁은 곳을 보자면 그 폭은 무려 24m, 60cm. 2019년 이곳을 지나간 크루즈선 브레이머가 운하를 통과한 배 중 가장 길고 가장 폭이 넓은 것이었습니다. 그 폭은 정확히 22m, 50cm였다고 하네요. 상상해보세요. 운하를 통과해 갈 때 배 측면에서 암벽까지의 거리가 채 1m도 되지 않았습니다. 900명의 승객들은 그 흥미로운 광경을 구경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쉽게 만나기 힘든 이런 스릴과 설렘을 경험해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파나마 운하, 마젤란의 못다 이룬 꿈. 파나마 운하 또한 오랜 우여곡절 끝에 건설된 것입니다. 초반에 스페인 사람이나 프랑스인이 시도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이 착수하게 됩니다. 4억 달러라는 자금과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암투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파나마가 독립국가로서 세계 지도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건설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현지 늪지에 물을 빼고 숲을 뚫고 광범위한 초지를 태워야 했는데요. 이는 모두 중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자 운하 건설에 방해가 되는 말라리아 모기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방책을 강구한다고 해도 이 일대 프로젝트가 완전히 안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건설 중에 5,6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1913년 10월 13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금색 버튼을 누르자 4,000km 떨어진 파나마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파나마 운하의 두 섹션을 사이에 두고 있던 마지막 장벽이었던 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0년 이상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한 선박은 이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남미 대륙을 크게 돌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유니온 운하, 포스 앤드 클라이드 운하. 영국의 수많은 운하 중 이 두 운하는 그리 길지도 않고 특별한 역사도 없습니다. 그럼 굳이 왜 여기에 등장한 걸까요? 사실 그 진정한 매력은 스코틀랜드의 폴커크 외곽에 있습니다. 그곳에 포스 앤드 클라이드 운하와 유니온 운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24m 높이까지 보트를 들어올리는
본격적인 선박 승강기인 것입니다. 독창적인 디자인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는 폴커크 휠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휠이 커다란 곤돌라를 들어올려 관람차처럼 보트를 위층까지 옮겨줍니다. 그와 동시에 보트를 실은 또 하나의 곤돌라가 내려오게 됩니다. 관광객들은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답니다.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운하라는 칭호를 얻기에 손색이 없는 운하입니다. 1869년에 운용이 개시되어 홍해와 지중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양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로가 대폭 단축되면서 세계 무역 지도가 단숨에 바뀌게 되는데요. 하지만 운하라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건 파라오인이었던 세누세레토 3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파라오의 운하라고 하는 것은 수에즈만과 나일강을 연결해주며 서기 776년까지 아주 중요한 수로였습니다. 현대의 수에즈 운하는 한 해 동안 7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이집트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1년 컨테이너선 에버기븐이 통제력을 잃어 6일간 운하 왕래를 막고 있었을 때 다시 화제에 오르게 됩니다. 이 봉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양한 추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엔 무려 하루 96억 달러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 숫자 자체가 수에즈 운하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특별한 작은 창 너머로 보이는 운하. 아주 큰 보배라고도 할 수 있는 운하를 간직한 땅, 볼로냐로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바다 위에 직접 마을을 만든 베니스인들과는 달리 볼로냐인들은 강을 거리로 끌어들였습니다. 사실 11세기에는 제분소, 제지공장, 공방, 제재소 등이 그 강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운하 덕분에 공장에서 포강, 그리고 아드리아해를 건너 베네치아까지 물품을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볼로냐의 풍요로운 도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현재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그 운하망은 볼로냐에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레노 운하의 모습을 보면 절로 숨을 삼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비엘라 거리에 특별한 작은 창을 통해 그 운하를 바라보는 것 또한 신기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지 않을까요? 대운하, 중국 수상교통의 주옥. 수상교통의 대동맥인 운하를 말할 때 그 규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1782km, 지류를 합치면 2470km에 이르는 대운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길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된 분류에 속하는 운하였고 또한 건설 기간도 아마 가장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 후 13세기까지 약 2000년의 세월에 걸쳐 만들어졌지만 그에 걸맞은 성과는 있었습니다. 북쪽은 베이징과 거대 항구 텐진을 거느린 황화에서, 남쪽은 장강과 상하이를 잇는 대운하로 중국의 국내 무역을 하나로 묶은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 인공적인 건조물의 모습은 우주에서 봐도 감동적인데요. 우주비행사였던 윌리엄 포그가 대운하를 만리장성으로 착각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운하의 루트는 엄선되어 있으며 최고 지점과 최저 지점의 표고 차이는 불과 39.5m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선박 왕래에 쓰이는 간문은 21곳밖에 없고요. 이만한 거리가 있는데도 아주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운하는 오늘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10만 척의 배가 운하를 지나며 약 2억 6천만 톤의 화물을 나릅니다. 이는 베이징 상하이 간 철도 수송량의 3배나 됩니다. 향후 수년간 지역 당국은 운하를 준설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화물 취급량은 40% 증가할 전망입니다. 3가지 운하를 한꺼번에 소개. 이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여기 수로교가 있는 운하를 한번 보세요. 이러한 구조는 항로가 하천이나 도로를 지나가야 할 경우 필요합니다. 이런 종류의 것 중 가장 긴 것이 독일에 있는데요.
이것은 엘베강에 이르는 마그데부르크 수로교입니다. 엘베 하페로나와 미텔란트 운하를 연결하고 있고요. 이 세계 최대 항행 가능한 수로교의 길이는 919m입니다. 이 구간에는 수로교뿐만 아니라 관문 2개가 만들어졌고 엘베강을 오가는 배도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 라렌고레 운하가 유명한 건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퐁토 카사스테 수로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수로교는 당시의 건축공학을 상징하는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1805년에 건설되었으며 38m 높이의 교각과 아치형 스팬 위에 서 있는 전체 길이 307m의 철제 수로입니다. 이전에는 산업과 교통의 중요한 동맥이었지만 현재는 관광선과 카누, 카약 등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다리 양쪽 끝을 폐쇄하고 물을 D강으로 흘려보내 기술자가 물길 바닥을 검사합니다. 브리지워터 운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버튼 스윙 수로교로 유명합니다. 이는 맨체스터시 운하를 통과하는 대형 배의 길을 열기 위해 만들어진 수로교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작은 배가 수로교를 건넙니다. 대형선이 가까워지면 수로교의 양끝이 닫히고 90도 회전합니다. 이때 수로 안에는 800톤의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다리도 함께 회전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자동차용 다리입니다. 당시 건축공학의 정수를 담은 이 다리가 설계된 것은 1894년 에드워드 리더 윌리엄스 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더 새롭고 재미있는 영상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해 놓으시고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